오늘 영상의 주제는 과연 박용택 해설위원의 LG 우승에 관한 발언이 얼토당토하지 않은가입니다. 전 LG 트윈스 선수이자 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박용택 해설이 야구대장 이대호 채널에 출연하여 한 말들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선수들이 잘해서 우승한 게 맞는 거지. 연경혁 감독이 류지영 감독이 조금 모자랐던 것을 채워준 것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연경혁 감독이 팀을 바꿔서 우승한 것은 아니다. 차명석 단장이 우승할 팀을 만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발언들이 틀렸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LG가 29년 동안 우승을 못했는데 우승시켰으면 명장이다. LG가 무관의 기운이 있었는데 우승 청부사가 떨쳐냈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고 다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독이 누구냐를 떠나서 2023 시즌의 LG의 전력은 우승감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선의 강함을 리그로 초토할 수 있을 정도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2023년 LG의 팀 우르크는 119.6, 약 120 정도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르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야구가 시작된 이래 현존하는 스탯 중 가장 정확에 가깝고 직관적인 타격 스탯입니다. 100을 평균으로 잡고 높을수록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르크 120은 지타, 1루수, 좌익수, 타격 중점 포지션에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애매하나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수치입니다. 팀 전체가 120에 육박한다는 것은 해당 팀의 타격이 가공할 만하다는 뜻이겠죠. 강력한 타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성 왕조로 숨이 턱턱 막히는 타선, 거를 선수가 없는 타선, 핵폭탄 타선, 다양한 이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삼성 왕조조차 팀 우르크가 119까지 도달한 적이 없고 2015 시즌에 기록한 115.9가 최고입니다. 외국인 선수를 3명 쓸 수 있게 된 2014 시즌부터 2013 시즌까지 순위를 살펴보면 전체 2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미루어 봐 119.6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론적인 수치라고 하기에도 힘든 것이 시즌 초중반까지 팀 우르크는 125에서 130 정도였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어갔습니다. 시즌 전반을 통틀어 강력했던 셈이죠. 오히려 당시 무리하게 주루 및 도루를 강행하여 압도적인 타선에서 나오는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고 논란이 됐습니다. 많은 팬들이 너무 많이 달리니 노출돼서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도루도 좋은 작전이지만 타선이 강한데 무리할 필요성이 있냐. 주루 및 도루를 강행하니 부상 위험도 덩달아 많이 올라가는데 과연 괜찮을까? 이러한 목소리가 주류였죠. 자살 특공대라는 불명예적인 별명까지 생겼고 연경혁 감독 또한 2024 시즌 전 작년에는 막 뛰었다라며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작년 2022에 비해서 6 가까이 올랐는데 연경혁 감독과 코치들 덕이지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하기에도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물론 저조했던 혹은 신인급 선수가 성적 향상을 이루는 데 있어 이바지했겠지만 반대로 떨어진 선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맞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이전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두 용병 가르시아, 루이지가 처참한 수준을 기록했죠. 가르시아는 우르크 85로 토종 선수가 수비를 매우 잘한다면 이루수니까 괜찮지만 용병이 이러한 성적을 거둔다면 많이 부족하죠. 루이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2023 시즌 LG 역사상 순수히 타격으로는 탑3 안에 들 수 있는 오스틴이 왔습니다. 2022 시즌 두 용병 각각 우르크 85, 46으로 처참하여 팀 타격 전체 성적을 하락시킨 반면에 오스틴은 160으로 팀 우르크가 2022 시즌에 비해 2023 큰 폭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60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면 타격 중점 포지션에서도 140이면 S급이라고 표현하는데 S 플러스 혹은 그 이상의 타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병은 단장의 권한이 크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차명석 단장이 투수는 타팀에 비해 용병을 굉장히 잘 데려온 편이었지만 타자 쪽에서는 아쉬웠죠. 차명석 단장이 뎁스를 두텁게 하는 데 있어 기여를 많이 했고 용병 타자도 잘 데려와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뎁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때까지 아쉬웠던 외야 수비를 박혜민을 데려오면서 완벽히 메꿨고 타격이 부족한 선수도 아닙니다. 당시 박혜민을 너무 오버페이한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차명석 단장은 최고의 수비를 잘하는 중견수인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는 식의 말을 한 바 있죠. 박용택 해설이 말한 차명석 단장이 우승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다가 어떻게 보면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감독을 헤드코치 등으로 부르지만 야구는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페넌트리스라고 부르는 정규리그에서 감독의 역할과 영향이 타 스포츠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에 가깝죠. 선수들이 잘해서 우승했다는 말이 마냥 틀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타격이 저렇게까지 탄탄하면 투수는 선발이 점수를 좀 주더라도 이닝을 잘 먹으면 타자들이 그 이상의 점수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시즌 우승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플로커가 깨를 중간에 자주 부린다고 깨로크 등의 좋지 않은 별명이 있지만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는 좋은 퀄리티를 계속 안정적으로 보였고 켈리가 무너졌긴 하더라도 후반기에 회복되었습니다.
저조하던 전반기에도 이닝 하나만큼은 어느 팀 부럽지 않게 꾸준히 먹었죠. 임창규도 FA 로이드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지만 원래부터 괜찮은 선발 자원 중 하나였고 중간중간 좋은 성적을 기록한 시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펜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 시즌만 우승한다면 KBO 포스트 시즌 구조상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단기전에 못하지만 않으면 그 아래 순위 팀들은 비교적 지쳐있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우승도 수월한 면이 확실히 있죠. 그렇다면 연기혁 감독이 우승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항전, 포스트 시즌 등의 단기전에서는 내일 경기를 위한, 그 다음 경기를 위한 것이 아닌 당장 오늘 승리를 위합니다. 그렇기에 감독의 선택이 중요한 순간들이 꽤 발생합니다. 연기혁 감독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류지현 전 감독보다는 많기에 비교적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크죠. 실제로 단기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 박용택 해설이 말한 연기혁 감독이 류지현 감독이 모자랐던 것을 채웠다는 부분이 이것이라 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개인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용택 해설이 선수가 잘해서 우승했다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밖에 감독을 포함한 스탯진을 못했다고 한 것도 아니며 조금 모자랐던 부분을 채웠다고 말한 만큼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